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주봉 500 주선을 검토하고요. 코스피 중장기 추세 모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 주선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 주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 아직 500 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주봉에서 500 주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봉의 500 주선은 약 10년선을 의미하는데 주식의 장기 추세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동 평균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 주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봉상 500 주선을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항상 시장을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게 500 주선이고요. 요게 200 주선, 그리고 이게 60 주선, 그리고 이게 20 주선입니다. 현재 지수가 500 주선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 주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기술적 지표도 계속 지금 조정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한번 간단하게 8월 5일 하면 이렇게 500 주선 주목을 하면 리프트를 발행했는데요. 이때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500 주선과 750 주선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 주선을 상향 돌파하여야 한다. 지수가 500 주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항상 경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리프팅을 했는데요. 이때도 차트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이게 500 주선이고요. 여기에 750 주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500 주선하고 750 주선이 이제 강한 지지를 좀 하였습니다. 박스권. 그러면 이게 추세 모형들을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카페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지수의 흐름을 반영하여 코스피 중장기 추세 모형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봉에서는 60주선, 200주선, 500주선, 750주선을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지수가 500주선과 750주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주선은 약 10년선을 의미하는데 주가의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10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채권에서 장단기 금리 차에서도 10년 국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경기 순환에서도 10년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 순환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있고요. 이건 이제 기술 혁신, 장기 파동이고요. 약 50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글라 파동은 이제 중기 파동이고요. 약 10년 정도. 기업의 설비 투자 변동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키친 파동은 이제 단기 파동이고요. 약 3, 4년 정도. 재고 및 이자율의 변화 등 이렇게 순환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글라 파동은 주봉 500 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봉상 500 주선을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0 주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500 주선이고요.
요게 이제 750주선. 이제 이 박스권에 있는 거죠. 요건 이제 기술적 지표는요, 이렇게 요때하고, 예,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 지점하고요, 이제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추세 상단이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8일 9일 날 리포팅한 자료인데요. 이때도 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불변의 진리는 바로 500주선이다. 500주선은 약 10년 이동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지수가 10년선 아래에 있으면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예,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강하게 500주선을 상향 돌파하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500주선 아래에서는 시장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500주선이죠. 500주선 이제 하향 돌파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60주선인데요. 60주선은 이제 각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요 각도가 이렇게 요래 나왔고요. 여기 요 정도, 카드 사태, 금융위 사태, 요 각도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이게 차트로 한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89년도니까요. 약 30년 추세 모형도죠. 요런 이제 그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500주선이고요. 요게 750입니다. 제 종합주가지수는 30년 동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500선 이하에서 이제 그 750선 요 사이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예,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조정을 보내고 있죠. 비슷한 조정을 받았던 이제 사례가 요때 있고요. 요때 있고, 요때도 있겠죠. 저점은 이렇게 찍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0주선을 이제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하자 하는 걸 지켜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한번 이렇게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 S&P 500하고요, 독일 한번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은요, 이렇게 그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지만 이제, 예, 기술적 지표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이것도 좀 조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좀 내렸는데요. 아직 2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이제 200일선 지지를 한번, 예, 테스트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200준 지지가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주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독일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독일도 이제 이렇게 지수는 상승하는데, 예, 기술적 지표는 이제 그 하락하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기술적 지표는 이제 좀 이렇게 조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 독일이 좀 더 하락 추세가 좀 가파르죠. 이게 벌써 중앙선까지 왔는데요. S&P 500은 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독일 지수는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게 이제 201선은 이제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201선이 이제 지지가 받는지, 요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간단하게요. 500주선을 한번 평가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주봉의 장기 추세 모형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